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TV를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위로받고 힐링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상파 방송들은 2049, 그러니까 20살부터 49살까지 세대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2049의 반응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통 이제 노년층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느냐 하면 무능력하고 좀 후한무치, 염치 없는 이런 이제 가난한 노인들을 주로 부각시키거나 흔히 말하는 이제 꼰대로만 자꾸 그리고 있는 거, 오히려 대중화하고 이 노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조차 들었어요. 이거는 뭐 해설자가 필요한가, 이런 드라마들도 많으니까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반면에 그런 이제 막장 드라마들은 뭐 너무나 이해가 잘 되시니까 즐겨 보시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방송을 보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서 방송 이거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일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어제 그 연기 어땠어? 어제 그 프로그램 재미있었어? 이런 수다들 많이 떠시잖아요. 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방송 컬럼니스트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너튜브 채널 테레비평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과 TV에 관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 나온 테레비평 정말 아주 통쾌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요새는 그 시니어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니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TV가 유일한 소통 창구인 분들도 계시고, 네네. 이런 실버 시니어 세대들에게 TV란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40개월 된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얘의 인생의 3분의 1이 이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이 제한적인 삶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딱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또 80이 넘으신 이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모님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이모님들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약속한 게 벌써 1년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계속 집에만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이전에는 뭐 자매들끼리 어울려서 여행도 가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했는데 지금 이제 TV 앞에만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뭐 신문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해도 어르신들은 이제 돋보기를 쓰고 보시니까 그 오래 보실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TV를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TV를 거의 안 보시던 분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분도 그 요새 한창 유행인 그 트롯 열풍에 빠지셔서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돌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TV 프로그램 등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제가 가만히 보면 요새는 많이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트로트 열풍이 지금 이게 2019년 미스 트롯이 TV조선에서 방송되면서 트롯 열풍이 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광풍 상태잖아요. 맞아요. 광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TV 그 지상파 방송에서도 트로트 프로그램들을 런칭하고 있죠.
SBS 트롯신이 떴다. 그리고 MBC 트로트의 민족. 그리고 KBS는 트롯 전국체전까지.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시작한 그 트로트 열풍이 지상파로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다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네. 모든 프로그램이 모두. 그리고 이 따라하기 베끼기가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고질병인데 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 좋은데 그저 모든 분들에게 네. 트로트만 던져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지겹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간 소외되었던 장르가 모처럼 관심을 받는데 뭐 그렇게까지 지겨워할 맞아요. 필요가 또. 있느냐 네, 하지만 네. 사실 이게 정도를 넘어서긴 네.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2019년 그 미스 트롯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음악은 마치 아이돌 음악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뭐 아이돌 음악만 계속 음악 방송에서 나오기도 했고, 왜 해마다 연말 시상식 있잖아요. 네, 음악을 네. 정리하는 한 해의 음악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 그때도 모든 무대가 거의 아이돌 무대만 그쵸.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미스트롯이 성공한 다음에 그 송가인 씨가 나오고 그리고 2020년에 미스터 트롯이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 미스트롯 그 탑 세븐이 연말 시상식에 나오게 됐죠. 이제 2021년에는 어떤 분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아이돌 음악만이 존재할 때 그나마 그 무슨 음악들이 있었냐면 KBS에는 가요 무대 그리고 네. 또 전국 노래자랑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죠. 제가 노년층의 음악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시청자 관련 그 지상파 방송 회의에 가서 얘기했었는데 다들 아랑곳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지상파 방송들은 2049 그러니까 20살부터 49살까지 세대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2049의 반응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2049가 아닌 노년층은 사실상은 단골 손님들이죠. TV 채널을 고정하고 계신 분들인데 노년층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노년층이 그 음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TV조선이 이제 한 방 터트린 다음에 가려운데를 그걸 이제 막 긁어주거든요. 그 모든 이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 바람직한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왜 노년층에게 이 음악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저희 어머님 댁에를 갔더니 어머님이 제가 모르는 그 음악 관련 채널 고정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게 흘러간 노래가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참신한 내용을 좀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TV조선에서 나오고 이게 전체로 다 번져가고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쉽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트롯 네네. 광풍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간 노년들이 이렇게 제외되어 있다가 소외되어 있다가 적극적으로 뭐 팬데믹도 형성하시고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 삶에 네네. 활력소를 얻으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 것 네네. 같고 지금 또 말씀 주셨듯이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뭐 따라하기, 베껴하기 식으로 또 이렇게 남발되는 거는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TV 우리가 드라마나 선생님 뭐 이런 프로그램 등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노년의 삶과 인물 관계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그 노년의 삶과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실버 세대들의 삶이 얼마큼 닮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 드라마가 주로 지상파 방송에서만 제작됐잖아요. 그런데 네. 언젠가부터 이제 케이블 채널 그리고 종합 편성까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정말 주당 수십 편의 드라마가 네, 쏟아져 나오고 다양해졌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통 이제 노년층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종영했죠. 오상광 빌라 KBS 드라마 속에서 네. 그 이제 황신혜 씨의 어머니 정재준 씨
황신혜 씨 어머니 역할인 네. 그 정재순 씨가 맡은 인물이 기업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위가 밉다는 이유로 손녀를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손녀를 다시 찾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권력지향적인 그리고 재물에 탐닉하는 이런 이제 탐욕스러운 인물들로만 네, 그리고 네.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무능력하고 좀 후한무치, 염치 없는 이런 이제 가난한 노인들을 주로 부각시키거나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역할이 주로 결혼을 뭐 다그치거나 결혼을 반대하거나 이 결혼 반대세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다행히 3월 23일부터 TVN 월화 드라마 나빌레라가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박인환 씨하고 나문희 씨가 나오신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뭐 나오시면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봐야 하는 그런 훌륭한 연기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박인환 씨가 이 드라마에서 송강 씨라는 젊은 배우하고 브로맨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설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여러분께서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노년층의 삶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드라마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너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에게만 이게 중심이 맞춰졌다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요새 세태를 살펴보면 구매나 소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실버 세대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실버 세대가 사실 구매력도 높고 네. 이 미스트롯을 통해서 입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로트 부분만 끌고 와가지고 트로트만 밀고 있으니까 좀 어이없는 제작인 네, 거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 노년층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제작진들입니다. 그 현실이랑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예. 거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나타나는 이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뭐 존재감이 미미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예. 막 포악하고 뭐 이렇게 막 심술 맞은 노인들로만 그려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지상파에서 나오면서 우리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을 서로 더 그렇죠. 부추긴 게 네, 네,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지금 코로나19에 버금가는 이 시대 해결, 당면 네, 과제가 이 세대 간의 불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불통 해소를 위해서 방송사들이 애를 써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부추기는 셈인 네. 거예요. 이게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 어르신 정말 진정한 어르신이다. 내가 배우고 따르고 싶다. 이런 어르신들을 거의 볼 수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꼰대로만 자꾸 네, 그리고 네. 있는 거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방송사들이 오히려 대중화하고 이 노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조차 들었어요. 네, 네. 진짜 중요한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으세요. 아니, 어린 세대들이 그거는 정말 알게 모르게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계속 그 노인 실버층에 대한 이미지가 습득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노년의 이미지를, 노인들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계기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꽃보다 할배의 이순재님과 네, 맞아요. 그 또 요새 또 한창 막 그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았던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 솔선수범하고 어떤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습들이 어필을 되면서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네. TVN 꽃보다 할배를 보고 젊은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노년층이 아닌 거예요. 네. 특히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그 여행 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뭐 장소, 뭐 문화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오셨거든요. 그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메모하면서 또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뭐 힘들다는 내색 안 하고 네.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리고 폐를 안 끼치려고 무엇보다 애를 쓰시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에게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이미지를 많이 바꿔놨는데 그 이후에 그게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영화 미나리로 네, 이제 네. 골든글로브상 지금 28관왕이라고 해요. 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대단하세요. 더 타실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오스카상까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 영화 미나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참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아, 네. 이 분께서 사실 이 미나리가 저예산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출연료가 턱없이 적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이 건강도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찍으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윤여정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영화 현장에 가면 감독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다고 합니다. 선생님 좋으실 대로 찍으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하면 괴물이 되겠구나. 이제 고집센 그런 노인네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겠구나 생각하셔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이 미나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나리를 찍으러 갔을 때 저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한 군데에서 다 어울려서 밥해 먹으면서 서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찍으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75세시잖아요. 정말 네. 새로운 도전. 이렇게 내가 지금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 모범이 돼야겠다.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각하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나리에 대한 뒷배화가 있었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윤여정 선생님이나 이순재 선생님 보면 그간의 이때까지 어떤 우리에게 비춰졌던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들보다 더 적극적이시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시니어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간 이제 TV에서는 부정적인 것만 많이 맞습니다. 비춰졌었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버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왜 지하철을 타더라도 어르신들 중에는 주로 젊은이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오히려 문간에 서 계시고 이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막 이렇게 보통 드라마 안에서는 막 맞아요. 젊은이들한테 일어나라고 호통치시고 이런 것들만 부각되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상종하지 않아야겠다. 저런 피해야겠다.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 어떤 업보를 지금 TV 드라마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네네.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네. 다시 진짜 회복시키고 메이크업 하는 것도 TV 드라마가 열심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중견 배우들이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왜 그 부부 간의 갈등 막 심화되거나 그렇게 이제 심술 맞고 막 맞아요. 주책스럽고 그런 이제 어르신들로 자꾸 그려지고 있으니까 소비 자체가 그렇게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 그렇게 계속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은 이제 마주해서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게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간 이제 무언의 학습이 맞아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그 TV 드라마에는 내외지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드라마에서 이게 내외지간이 뭐 방 안에서 대화하고 이런 얘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방송 출연료라는 게 몇몇 그 스타급 연기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경력에 따라서 호봉제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출연료가 높은 거죠. 돈이 많이 나가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안에서의 노년층의 역할이라는 게 거의 이제 양념에 불과하잖아요. 대사 몇 마디가 없는데 높은 출연료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속 구성원상 노년층이 필요하다고 해도 내외를 집어넣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로 이렇게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에는 늘 그 내외지간이 안방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016년 그 SBS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 이후에 이제 김수현 작가도 네, 집필을 네. 안 하고 계시니까 거의 이제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TVN 드라마 워라그 나빌레라 기대하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선생님께서 내외 추천해 시간이 주시는. 나오고 계신 진짜 드문 드라마니까. 네. 아, 정말 그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뭐 한 구성원이 나오는 드라마다 이렇게 연상해 봤을 때 주로 뭐 이제 뭐 혼자 계신 할아버지 그렇죠. 한 분, 아니면 이제 또 뭐 과부로 설정된 이제 그 할머니 한 분,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출연료 때문에 그런 게 있었군요. 예전에 그 전원일기가 22년 2개월 동안 롱런하고 있었는데 종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출연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 드라마에 나오신 분이 거의 20년 이상 나오고 계시니까 네. 얼마나 출연료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나큰 부담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종영을 하게 네네네. 됐다.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그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트롯 열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정말 집집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트롯 프로그램을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 트롯 프로그램이 탄생된 그 비화가 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미스 트롯이 네, 그 미스 트롯. 방송을 하게 된 일이 미스 트롯이 외주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 외주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이 외주 제작사가 MBC에 이 미스 트롯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에서 아니 트롯으로 무슨 오디션을 해? 뭐 아이돌 음악이 요즘 유행인데 이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TV조선이 그걸 받았고 그 TV조선이 방송을 해서 2019년에 뭐 대대적인 맞아요. 성공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미스 트롯이 방송 그 제작권만 가지고 있었지 콘서트 부분은 그 외주 제작에게 권한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콘서트도 굉장한 성공을 거뒀는데 그 수익은 회사에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TV조선이 미스터 트롯부터는 TV조선 본사에서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서울만 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 공연을 네. 하지 못했죠. 만약 지방 공연도 하고 미스트롯처럼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공연을 했다면 뭐 수익을 엄청나게 거뒀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서혜진 PD라는 분이 이 TV조선 제작 본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프로 하나로. 그 프로그램 하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예능뿐만이 아니라 뭐 교양 또 그리고 그 드라마까지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고 네.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서혜진 PD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보통 방송사들이 그냥 방송 분량만이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IPTV 다시 보기 네, 이런 네. 거를 통해서 또 수입을 많이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혜진 그 제작 본부장이 다시 이제 올해 재계약을 할 때 뭐 천문학적인 막 그런 계약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IPTV 다시 보기 그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그 TV조선 채널을 삭제한 분들도 많았대요. 네. 그런데 미스터 트롯을 보려고 이 채널권을 부활시켰다는 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TV조선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 천문학적인 계약금 타당하다 이런 중론이 네. 들리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트롯이 여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 TV조선은 그 완전히 그 미스 트롯 때문에 살아난 셈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스터 트롯의 경우는 뭐 사랑의 콜센터, 뭐 뽕숭아 학단, 또 네. 아내의 맛 이렇게 탑 세븐이 출연하면서 두 자릿수 시청률을 계속 기록하고 그래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롯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이 완전히 TV조선을 살려놓은 셈입니다. 채널 하나를 그냥 살린.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보면 이렇게 그 시작은 미스 트롯으로 하고 미스터 트롯이 그다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미스 트롯 출연자분들은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미스 트롯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주 제작사 소속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 외주 일을 해도 그 외주 소속사가 이제 돈을 많이 가져가죠. 그런데 미스터 트롯은 제작사 자체가 TV 조선이니까 그 활동 기간 동안은 미스터 트롯 멤버들도 TV 조선 소속인 셈이죠. 뭐 구조야 조금 다른다 네네네. 해도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미스 트롯의 경우 외주 제작사가 수입을 가져가고 미스터 트롯의 경우 소속사가 TV 조선이니까 수익 자체가 이제 미스터 트롯은 이제 미스 TV 조선에 기여를 네네. 하게 되니까 그런 구조인 거예요. 아,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네네. 거군요. 그 TV 드라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막장 드라마를 선생님 얘기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막장 드라마라고 뭐 욕을 하지만 그 시청률을 보면은 뭐 제일 높게 나오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들이 다 막장 드라마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인데 요새 그 대표적인 3대 막장 드라마가 열심히 지금 주말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애초에 국내 막장 드라마 흔히 말하는 3대 작가가 예전에는 서영명 그리고 문영남, 임성한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유혹의 김순옥 작가가 급부상하면서 서영명 작가 대신에 김순옥, 문영남, 임성한 이렇게 세 분이 막장 드라마 작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연히 그 3대 막장 드라마 작가가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이제 2020년에 최고의 화제작이었잖아요. 네. 시즌2가 이번에 방송이 되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TV조선에서 이제 임성한 작가의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성한 작가는 이제 압구정 백야 이후에 절필을 선언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PB라는 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영남 작가가 그 오삼강 빌라의 후속작 네. KBS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특히 토요일에는 이제 새 드라마가 다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 뭐 KBS 주말극은 이제 시청률을 보장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문영남 작가는 시청률 경쟁을 피하게 됐는데 김순옥 작가하고 이 임성한 작가는 이제 비교를 안 당할 수가 없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은 첫 방송 이제 7%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8%대예요. 그러나 이제 펜트하우스 시즌 2는 첫 회가 19점 몇 %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 시청률이라는 거 요즘 시대에 흔치 않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제정신인 사람이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게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고 그리고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경우 제목부터가 결혼과 이혼이 있어야 음악이라는 인생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인 건지 제목부터가 어이없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 이제 말씀해주신 두 드라마를 하나는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니 두 개 다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쇼킹했거든요. 정말 뭐 다 죽이고 싸우고 막 매회 누가 죽어나가죠. 네, 막 악다구니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끄는 매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보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왜 불량식품이 맞습니다.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네. 그 끌림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량식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게임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뭐. 네. 근데 이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선생님께서 이런 점은 또 좋은 점도 있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관점으로 보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는
오래 전이지만 네. 하여튼 뭐 이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개연성 없는 전개의 드라마를 막 비난하는 일에 진짜 에너지를 쏟았어요. 네. 막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나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글을 진짜 많이 썼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왜 안 하게 됐냐면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산간 우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안 나와도 되는데 전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세상에. TV를 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TV가 그분들께는 배우자이자 친구이자 네. 정말 자식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관공서 분들이 연락이 끊긴 그 어르신 댁을 방문했더니 이제 혼자 이제 호젓하게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갔더니 어르신은 이미 운명에 계시고 TV만 켜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TV가 임종을 한 셈인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제작진이 물어봐요. 아,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답하시는 게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제가 다 그렇게 질색하는 막장 네.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뭐 이제 출생의 비밀, 뭐 불치병, 또 불륜, 맨날 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누가 아이를 낳느냐 못 네. 낳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별 생각 없이 편히 보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장르물이 많이 쏟아져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뭐 타임슬립, 타임오프 얘기, 시간 여행에 관한 얘기, 뭐 경제 사법 얘기, 또 뭐 IP 관련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이제 타임슬립 영화의 드라마의 경우 특히 막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회에 막 현존하게 되니까 막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네. 시차 뒤섞여 이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해설자가 필요한가 이런 드라마들도 많으니까 그런 드라마를 어떻게 계속 보실 수 그쵸, 있으시겠어요. 그쵸. 이해가 안 되니까. 반면에 그런 이제 막장 드라마들은 뭐 너무나 이해가 잘 네. 되시니까 즐겨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왜 여러 채널에서 전원일기 같은 그 옛날 드라마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듣고 보니까 그 뭐 타임슬립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우리가 추리해야 되고 그렇죠. 1회부터 차근차근 보지 않으면 내용을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막장 드라마는 그냥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그렇죠. 봐도 그냥 그 보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네. 드라마는 이게 중간에 봐야 전후 사정이 그냥 다 이해가 그쵸? 돼야 네.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도 네, 없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특히 다시 보기를 잘 못하시니까 네. 바로바로 그 중간에 봐도 되는데 이 보통 이 장르물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피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시트콤 같은 그 웃음과 뭐 눈물 이런 것들이 슬픔 다 공존하고 있는 보기 편한 드라마가 요즘 제작되지 않고 있어서 자꾸만 이제 막장 드라마만 더 챙겨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참 가슴 아프네요. 어떻게 보면 TV가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친구이자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를 진짜 이거밖에 하실 게 없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TV는 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단골 고객을 홀대하는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 고객층을 그렇죠. 잘 파악하지 못하고 네. 있군요. 지금의 세태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광고주들이 원하는 게 네. 2049 세대의 시청이라는 이유로 그 어르신들을 홀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트롯 열풍을 계기로 뭐 제작사나 광고주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다시 실버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는 볼 수 네. 없고요. 트롯에 한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관심을 갖고 그 진짜 주 고객인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야 하는데 네. 졸속이죠. 그냥 트롯만 자꾸 만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이런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뭐 시니어 세대가 됐든 노인분들이 됐던 어떤 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힐링을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그 전원일기를 지금 네. 여러 채널에서 재방송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20년 넘게 방송이 된 게 얼마
첫 회부터 방송되는 데도 있고 뭐 20년 지점에서 방송하는 때도 있고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원일기를 여러 채널에서 다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드라마 안에 내용이 뭐냐면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웃들끼리도 잘 이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년층이 이런 삶이 그립다, 이렇게 살고 싶다,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 드라마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거니까 실제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이제 살지 않더라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드라마들은 진짜 KBS 주말극 외에는 거의 네, 없습니다. 네. 뭐 일일극도 어르신들이 많이 보니까 일일 드라마에는 좀 나온다고 하지만 뭔가 미니 시리즈 유의 드라마에서 어르신들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외국에 살고 있거나 그러니까 아예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 젊은 세대들은 뭐 잘 사는 경우에는 막 이런 뭔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네. 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옥탑방에 거주하거나 네. 뭐 지하에 살거나 뭐 이런 구조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가족 중에서 어르신을 배제하는 분위기죠.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전원일기를 즐겨 보시는 이유 자체가 예전에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네. 가족끼리 정감 있고 따뜻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난날에 대한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계신 거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짠하죠. 네. 네, 선생님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추억, 회상,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응답하라? 네네. 1998, 뭐 1994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맞아요. 유행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우리 삶에 정말 그러니까 유익하게 좀 도움도 되고 건강하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요즘 진짜 좋은 방향, 길을 열어준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TVN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배우 차태현 씨, 조인성 씨의 자영업 도전기입니다. 그런데 네. 강원도 하천의 한적한 동네에서 이 두 사람이 동네 슈퍼마켓을 열흘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능 프로그램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시트콤 한 편인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네네. 거기 거주하시는 동네 분들이 참여하시는군요. 동네 분들에게 이 두 사람이 와서 이 열흘간 동네 슈퍼를 경영하게 됐다. 이게 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에 이 어르신들도 오고 뭐 동네 뭐 관공서 직원들 뭐 학교 선생님들도 오고 가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제 진짜 무슨 뭐 드라마 한 편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인공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슈퍼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기 좋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네 그 어르신을 뵙는 일이 진짜 드물잖아요. 네. 저는 TVN 유키즈 온 더 블럭도 그래서 좋아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이동이 불가하니까 이제 특정 인물들만 초대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죠. 이렇게 보통 어르신들을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네. 이 어쩌다 사장도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이 막 갈등 설정이 필요악처럼 늘 존재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냥 일반적인 삶을 보여주는데도 진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뭔가 질을 높여주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듣고 보니까 좀 이제 앞으로는 밝고 따뜻하면서도 긍정적이지만 그렇죠. 유쾌한 시트콤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네,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네요. 예전에 선생님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그 컨셉에 맞았던 시트콤 하나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하이킥 시리즈 특히 네.
첫 번째 시리즈 거침없이 하이킥 그 남문희 씨, 이순재 씨가 또 부부로 나오셨던 네. 내용이죠. 거기도 이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구조였는데요. 정말 그 어르신들부터 젊은 아이들, 어린이 애들까지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서 재미있게 봤던 시트콤이거든요. 그런 시트콤이 왜 지금은 제작되지 네. 않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건강하고 유쾌한 진짜 드라마 하나는 온 가족을 화합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그렇죠. 치유제 같이 역할을 자리에 하네요. 앉아서 가족끼리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 드라마 한 편 가지고 어른과 아이가 대화하기조차 힘들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리고 예. 보다 보면 뭐 갈등이랑 폭력성, 선정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치고 그렇죠. 피곤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음식만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너무 지금까지는 자극적이고 MSG 가득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좋아했다면 네, 네. 앞으로는 좀 자연적이고 건강한 담백한 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앞으로 시니어 채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시니어 하면 관심사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아, 네. 그런 편견, 선입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니어 채널을 보니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뭐 경제 문제라든지 요즘 이제 주식의 얘기도 네. 나왔었는데 시니어 채널에서 다뤘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문화를 다루고 있고 관심사를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쭉 이렇게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 TV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보는 TV이지만 좀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활용하셔서 유쾌한 삶의 한 모습 만들어가길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제가 여태까지 수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네, 그건 정말 어떤 분야에서도. 의외예요. 제가 DJ도 좀 오래 했고 가수도 하고 했는데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트곡도 누구보다 이렇게 오랜 동안 활동을 했지만 많이 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저를 도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의 노래를 하면서 어... 왜 다른 분들이 노래가 이렇게 히트곡이 많은지를 알게 됐어요.